서울의 한 요양병원. 절뚝이는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옮기는 남궁영 씨는 왼쪽 다리와 왼쪽 팔이 마비된 편마비 환자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면 한 2년? 서지도 못했는데. 처음에? 응. 처음에 어디서 이렇게 걸음을 걸어. 쓰지도 못했네. 내가 맨날 걸음마 할 때 붙잡고 걸어는. 한 발 뛰어. 뛰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걸어. 저랑 나랑 똑같이 걸어. 어이 잘 거네. 천천히. 4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찾아온 마비 증상. 서고 걷는 연습부터 다시 해야 했는데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딱 이건데. 예전에는 누구보다 건강했던 37살의 청년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2014년도 1월 31일 새벽에 부모님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없어요. 필리핀에서 호텔리어로 일하던 중 명절에 한국에 왔다 갑자기 쓰러진 영희 씨. 병명은 뇌출혈.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는 지주막하 출혈이었습니다. 뇌가 이제 뼈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그 경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주막하가 있는데 지주막하부터는 바로 뇌세포하고 붙어 있거든요. 오른쪽 뇌 쪽에 지주막하 출혈로 뇌세포가 많이 죽었어요. 지주막하 출혈은 굉장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70 내지 90% 정도라고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는 다행히도 응급수술을 해가지고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지주막하 출혈은 영희 씨의 몸 왼쪽을 마비시켰습니다. 저렇게 왼팔을 해주면은 이 팔이 굳지를 않잖아요. 첫째. 그러니까 너무 좋지. 아이고, 지금은 다 낯선 거야, 처음에 비하면. 뇌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은 운동신경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 영희 씨는 혼자 앉고 일어서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병실에서 너무 많이 우니까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울라고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울기도 하고, 쓰러졌을 때 딱 죽어버렸으면 딱 깔끔하고 딱 좋았을 건데 라는 생각도 많이 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불효자가 되는 거죠, 부모님한테. 지금도 부모님한테 불효자인데 그렇게 죽었으면 진짜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거죠. 다음 날 재활치료를 받느라 병원에 입원해 있던 영희 씨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일 오르내리던 계단이지만 몸이 불편한 지금은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일이 버겁기만 한데요. (4년째) 반복되는 입원과 퇴원. 집에 오는 것도 참 오랜만입니다. 얼마 만에 집에 오신 거예요? 그 2달? 2달 만에. 2달 만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사는 영희 씨. 아버지는 아픈 아들이 걱정입니다. 운동 좀 했는가? 네, 했어요. 앉아서 또 이렇게 고개도 이렇게 돌리는 것도 운동. 좀 쉬었다가 할게요. 그래? 네. 아버지 나 좀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지 못해서 하는 거 내 스스로. 아버지 좀 봐줘요. 알았지? 네.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나 스스로 개척을 해갖고 이겨내야 되니까. 믿는다? 네. 아이고. 경찰 공무원 굉장히 어마어마했어요. 말 거는 것 자체도 좀 겁날 정도? 훈계로 안 끝날 정도, 안 끝난다 싶으면 이제 많이 맞았죠. 36년간 경찰로 재직하며 영희 씨를 포함 이남 1녀를 키운 아버지는 근면 성실한 경찰관이었습니다. 옥죽 근저 혼자. 그래. 30년 이상
아무 사고 없이 한마디로 봉사했다고 수고했다고 하는 찡이었죠. 총리, 대통령, 내 이름. 이거 보시면 되게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애들한테 내가 이렇게 했다 보여줄 수 있는 찡이었죠. 경찰 일로 바빠 자식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진 아들이 더 신경 쓰이는데요. 좀 걷어주시오. 그 바지를 그렇게 긴 걸 입냐? 짧은 거 가지고. 웃어. 하지만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아버지를 대할 때면 영희 씨는 아직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잘해. 열심히 운동해서 열심히 일어서야지. 뒤에 붙잡아. 나갈 때. 아버지는 절대 그런 게 없어. 집에 오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운동부터 나가는 아버지. 비틀거리는 아들이 걱정될 만도 한데 절대 도와주는 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운동해 예전의 건강을 되찾길 바랄 뿐인데요. 위로 올려. 위로 올렸다가 또 가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란 말이야.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아버지의 잔소리. 이럴 땐 참 곤욕스럽기만 합니다. 나도 잘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안 돼요. 나도 얼마나 짜증나는데. 한 바퀴 돌아. 수술 후 4년 동안 재활치료에 매달렸지만 회복 속도는 더디고 멀쩡하던 아들이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닌지 아버지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유, 이거 빨리 놔야지. 문제 나면서 빨리 놔야 되는 거야. 시간이 길어, 시간이. 한 바퀴 돌았으니까 숨 좀 고른 다음에 또 한 바퀴 돌아. 앉아라. 아유. 잘 앉아. 의자 찌그랬지만 큰일 난다, 이거. 이거 국가 거야, 이거. 내가 얘기하는 게 잔소리를 들으면 너는 큰 착각하는 거야. 아니, 잔소리라고 생각. 내 말은 102%가 맞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속상하기는 영희 씨도 마찬가지. 아니, 아버지 그냥 일절만 하세요. 그래, 이제 안 할게. 예, 그만 좀 하세요. 나도 입 아파. 안 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잔소리는 말릴 재간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는 영희 씨를 깨워봅니다. 아이고, 피곤하냐? 빨리 일어나. 계속 자지 말고. 알았어? 한 번 걷고 움직일 때마다 남들보다 곡절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아들. 그런 아들을 씻기고 돌보는 일은 어머니의 몫입니다. 아프기 전에는 기골이 장대하고 유난히 힘이 좋았던 아들이지만 이제는 씻는 것조차도 혼자 맡겨놓기가 불안합니다. 몸 왼쪽이 마비되다 보니 미끄러운 욕실에서 균형 잡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목욕을 하는데 세상에 애가 미끄러져 버린 거야, 바닥에.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막 도와달라고 막 한다니까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가 막 이런 거 붙잡고 일어섰어. 그 뒤로 붙어서는 내가 아주 무서워, 겁나. 어린아이도 아니고 40이 넘은 다 큰 아들을 씻기는 어머니의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아들이 다 커가지고 엄마한테 목욕시켜달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가 죽은 다음에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다 시켰는데. 필리핀에서 호텔리어로 일하면서도 부모님 용돈을 챙기던 살가운 아들. 영희 씨의 형과 여동생은 결혼해 이제 영희 씨만 남았다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앞으로의 일이 걱정입니다. 몸집이 큰 아들을 씻기고 나면 어머니도 기진맥진. 하지만 챙겨줘야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티셔츠 하나 입는 것도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동안 어머니와 영희 씨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랬지. 내가 4년 동안 눈물로 사는 사람이. 생전 웃지도 않고 누가고 말도 안 하고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겠냐고. 정년퇴직 해가지고 둘이서 우뚝하게 여기저기 구경이나 좀 하고 여생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처럼 이제 제대로 된 사람 만드는 거 그게 내 목표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그날 오후 집 근처 상점에 들린 아버지가 뭔가를 유심히 찾는데요. 아 그래 이거야 맞아. 고무밴드. 운동 고무밴드. 아, 그건 왜요? 어떻게든지 해야지. 자기가 개발을 해갖고 죽기 살기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비용을 이길 수가 없어. 재활운동 말고는 딱히 치료법이 없는 상황. 운동이 최선이라는 걸 아버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서둘러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운동밴드부터 내밀어 봅니다. 내가 이걸 안 하면 죽는다 하는 마음가짐. 여기도 서로 끼고. 해봐. 자, 이렇게 끼게끔 해야지. 돼, 안 돼? 돼요. 해봐. 자꾸 해봐. 힘껏 더. 하나, 둘, 셋, 넷. 뭐 죽도 못 먹는 거냐? 아이고. 아, 팔 뚫린다. 뇌신경을 다쳐 조절이 안 되는 왼쪽 팔은 과한 힘을 주면 경련부터 일어납니다. 그래도 영희 씨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데요. 24, 25, 26. 됐지? 네. 점심 먹고 50개, 저녁에 50개, 하루 150번씩 땡겨야 돼. 죽기 살기로 해야 돼. 그래야 근육이 살아나. 못하냐? 하지 왜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돼. 네. 아, 이거 처음부터 아예 난 못해 힘들어 그럼 못해. 영원히 그럼 넌 응? 나고자야. 인생 나고자. 응? 그러니까 빨리 낫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든지 열심히 운동해. 알았어? 네. 퉁명스런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을 법도 한데 영희 씨는 싫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아들의 모습이 어머니는 속상하기만 한데요. 여보 이리 좀 오셔. 이 얘기 좀 해보게. 뭔 얘기? 옷 좀 내리셔. 그랬어. 당신은 왜 그렇게 영희한테 잔소리를 해요? 응? 내가 무슨 잔소리를 했어? 맨날 잔소리 하잖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만 있다가는 이 근육이 굳어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누가 돌볼 거예요? 당신 나이가 지금 50대냐? 40대냐? 언제 어느 때 갈지 모르는 나이야 우리가. 아버지로서 그냥 좀 사랑도 좀 주고 그러라고. 당장 찾아볼 때 출근하고 안쓰러워. 나도 사람이야. 손도 좀 잡아주고 저 안타깝다 생각도 좀 하고 그러라고요. 지금 저 몸이 저러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데 부모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자기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 이 할머니야. 그래야 이게 병을 낫지. 아들에게 유독 혹독하게 대하는 남편이 어머니는 야속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늘 일이 바빠 아이들과는 함께하지 못했던 지난날, 이제라도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은 건데요. 경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애한테 크게 신경도 못 써줬고 그게 지금에 와서 조금 미안하고 그럴 따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영희 씨도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무던히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물건을 5kg 이내에 다루고 서서 작업해야 되고 양손으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힘들죠.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런 거 볼 때는 진짜 속 터져요. 진짜. 조금만 걷고 손만 움직일 수 있으면 이력서 넣고 딱 하면 딱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한쪽이. 팔만이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에 영희 씨는 가만히 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조용히 응원할 뿐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데요. 열심히 해. 믿는다.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지난 4년간 고생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영희 씨는 어떻게든 건강했던 예전 모습을 되찾고 싶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걸 다 봐고 있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빨리 좋아져서 저도 해야죠. 다음 날 영희 씨가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뇌출혈로 마비된 팔다리를 수술을 통해 고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길인데요. 팔 이쪽이 왼쪽이 지금 마비가 된 거죠. 올려봐요, 이렇게. 올려서 내리시고, 그 다음에 손을, 하늘을 봐봐요.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발목은 안 되는 거지. 발바닥 감각은 있어요? 그렇게 좋진 않아요. 발바닥 감각은 좀 떨어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여요? 네. 이제 근육이 살아있을 때는 이 하얀 결이 이렇게 쩍쩍쩍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근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육이 죽어있는 건 아니에요.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근육량이 많아야 하는데 영희 씨, 과연 수술이 가능할까요? 건강한 정상인의 근육하고 비슷한 그 초음파 소견이 근육은 아주 좋은 거예요. 단지 강직이 있어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수술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네. 한번 해볼 만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수술 방법은 목신경을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 마비 없는데 이 세 가닥 중에 한 가닥은 정상신경을 이식해가지고 정상뇌 쪽으로 가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신경을. 망가진 오른쪽 뇌신경 대신 정상 뇌에서 나온 신경을 마비된 쪽으로 연결시켜주면 정상 뇌의 지배를 받아 편마비가 풀리고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재활치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계속 좋아질 거로 기대를 하거든요. 근육이 부족했다면 도전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술. 아버지의 잔소리 때문에 꾸준히 했던 재활운동 덕분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밤낮으로 운동을 시키더니 그래도 근육이 다 살아있다니 남편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뿐이고 그냥 다른 생각은 없어. 4년 만에 찾아온 첫 희망. 영희 씨는 과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수술날 아침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 치유가 되는 첫째 목적이 그거야. 마음가짐. 나는 낫는다. 자신감 가져야 돼. 부모님의 응원 속에 또 한 번의 수술을 앞둔 영희 씨. 걱정과 기대 속에 수술실로 향하는데요. 잘하고 나와. 잘하고 와. 긴장하지 말고. 잘하고 올게요. 긴장하지 말고. 좀 이따 봐요. 네.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이제 다 나설 것 같아. 눈물로 보내온 지난 4년.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아들이 돌아오길 어머니는 바랄 뿐입니다.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고 이 척추 바로 앞에가 식도가 있거든요. 이 사이를 뚫고 이렇게 이식을 하는 거예요. 먼저 살아있는 정상신경을 찾아 척추와 식도 사이를 통해 반대편으로 보내줍니다.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비된 신경을 잘라낸 자리에 정상신경과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요. 본드 오케이. 자, 들어갑니다. 신경 안 떨어지죠. 마비가 있던 왼쪽 팔다리는 이제 새롭게 연결된 신경을 통해 뇌출혈 부위가 아닌 정상 뇌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게 됩니다. 신경을 자르고 연결하는 데만 무려 5시간이 걸린 대수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네. 이게 이제 연결을 잘 해놨는데 이게 막 움직여서 만약에 떨어지면 수술을 할 것이니까 신경은 아주 약한 세포라 또 재수술이 힘들어요. 3주가 지나면 이제 수술 전같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어요. 5년보다 길게 느껴졌던 5시간 동안 노심초사 간절히 기다렸던 아들을 보는 순간 그간의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고생했어요. 기다리느라고. 아휴, 이제 다시 태어났으니까. 수고했다. 또 한 고비를 간신히 넘긴 영희 씨. 이제 건강을 회복할 일만 남았는데요. 수술 12일 후 병원에서 영희 씨와 가족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12일째인데 네. 많이 아팠어요? 다리 같은 경우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힘도 생기고. 이쪽 손은 어때요? 강직은 그나마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강직은 많이 풀렸죠? 뇌졸중들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강직이 많이 풀렸어요. 지금 강직은 거의 지금 한 70% 정도. 쥐는 연습. 이건 꼭 해야 돼요. 네. 강직을 이렇게 풀고 쥐고 이거 꼭 해야 돼. 이게 이렇게 안 됐었거든요. 힘도 안 들어가고. 이 발 힘으로만. 네, 이 다리 힘으로만 이렇게 쭉쭉 올리고 구부리고. 엄마도 엄청 멀었어. 수술 2주 만에 찾아온 아들의 놀라운 변화에 그간의 고생도 씻은 듯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네. 엄마 아버지가 저한테 지금까지 통과 발휘도 해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빨리 이제 좋아져서 이제 다시 다 돌려드려야죠. 그럼 될 거야. 이제 나도 잔소리도 안 하고 할 테니까. 엄마한테 태어났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새 살림을 살아. 부모님의 헌신으로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선 남궁영 씨의 힘찬 걸음을 응원합니다.